경운대학교 간호보건대학 재학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진로 로드맵 설계 프로그램 과제 피드백 강의를 맡은 일로이룸 소속 강사 권성철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번 강의 시간에 간호보건대학의 8개 학과인 간호학과, 물리치료학과, 작업치료학과, 치위생학과, 임상병리학과, 의료서비스 경영학과, 상담복지학과, 안경광학과 학생 여러분들과 함께 진로 로드맵 설계에 관해서 이야기 나눠보았는데요. 취업을 위한 준비 과정으로 어느 정도 도움이 되셨나요? 더 많은 부분을 상세히 설명드리고 싶었지만 시간 관계상 그러지 못한 부분이 조금 아쉬웠습니다. 그래서 이번 강의 시간에는요, 취업에 필요한 중요한 알맹이들만 쏙쏙 골라서 학생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과제물을 보니 학생 여러분들의 현재 상황과 고민들이 그대로 느껴지더라고요. 또 어떤 학생들은 벌써부터 취업을 위해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 학생들이 있는 반면에 아직까지는 취업에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는 학생들도 상당히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학생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자신이 원하는 직장으로 성공적인 취업을 할 수 있는지 취업 계획에 대해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제물 피드백 후에 모든 학과의 공통 취업 부분인 공기업 준비에 관해서 준비했으니까요, 끝까지 강의를 경청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학생들이 보내주신 과제물들 중에서 작성을 잘해준 내용을 각 학과별로 2개 정도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먼저 간호학과입니다. 본 강의를 수강한 학생의 성격적 강점과 이를 직무에 연계한 직무적 강점에 대해 언급한 강의 내용을 떠올리며 아래의 표에 기입하고 희망 직무를 찾아보라는 내용입니다. 첫 번째로 성격적 강점으로 책임감을 적어주셨고요. 직무적 강점으로는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고 끝까지 수행한다. 두 번째 성격적 강점으로는 신중함, 직무적 강점으로는 일을 하기 전 계획을 세우고 행동한다. 세 번째 성격적 강점으로 호기심이 많음, 직무적 강점으로 연결시키면 일을 더 정확하게 하기 위해 궁금한 점을 묻는다 라고 적어주셨습니다. 희망 직무는 대학병원 간호사라고 하셨는데요. 대학병원에서 간호사의 직무는 아주 많습니다. 외래 간호사, 병동 간호사, 응급실 간호사, 수술실 간호사 등 여러 직무가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성격적, 직무적 강점을 봤을 때 응급실 간호사 아니면 수술실 간호사가 본인의 직무와 어울리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는 희망 직무의 스펙 찾기입니다. 1번에서 선택한 자신의 희망 직무로 진로를 결정하기 위해 필요한 스펙을 아래의 스펙표에 현재 자신의 스펙을 기록해보고 미래에 계획하는 스펙도 기록해 봅시다.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필요 없음으로 기재하라는 과제 부분입니다. 스펙으로는 9개 항목이 있는데요. 먼저 학점을 한번 보겠습니다. 현재 상황은 학점이 평균 3.9입니다. 어느 정도 열심히 학업에 열중을 하셨다는 게 보이네요. 그리고 미래의 목표는 평균 4.0이라고 적어 주셨네요. 현재 평균 3.9 정도이고 미래 목표로 4.0 이상은 조금만 더 노력하시면 충분히 목표를 이룰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학병원 취업이 목표이시면 평균 4.2에서 4.3 정도까지 학점을 올리신다면 1차 서류 전형을 쉽게 통과할 수 있을 것 같네요. 다음으로 어학인데요. 점수를 보니 토익인 것 같습니다. 현재 토익 점수가 530점이고요. 미래 목표가 800점 이상이라고 적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스펙 2개만 보더라도 이 학생은 대학병원을 목표로 꾸준히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감히 말하고 싶네요. 대학병원급 토익은 평균 800점 이상을 넘기셔야 어느 정도 가산점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지금부터 꾸준히 토익 공부하셔서 미래 목표를 이루시기 바랍니다. 다음 스펙은 자격증인데요. 현재 상황은 자격증이 없으시고 미래 목표로
BLS, 칼스, 컴활 자격증을 따시는 게 목표이시네요. 이분은 정말 대학병원에 취업하기 위해 필요한 자격증이 무엇인지도 확실히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격증에 대해서는 제가 뒷부분에 하나하나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해외 연수 경험은 현재 없으시며 미래 목표는 미국 연수 가기이시네요. 현재는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코로나19가 진정되고 난 다음에 해외 연수 기회가 있으면 그때 꼭 경험해 보시길 추천드리겠습니다. 다음 공모전은 현재 상황과 미래 목표에도 필요 없음이라고 적으셨네요. 지금 학생 여러분들이 병원에 취업하는데 공모전은 필요 없어 라고 생각하는 학생들이 대부분인데요. 정말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습니다. 공모전도 하나의 스펙입니다. 요즘 대학병원이나 공기업 취업할 때 중요한 부분이 바로 자소서입니다. 자소서를 얼마나 잘 쓰냐에 따라 1차 서류를 통과하느냐, 떨어지느냐가 거의 판가름이 납니다. 어떤 학생들은 공모전이랑 자소서랑 무슨 상관이야? 라고 생각하실 텐데요. 당연 상관이 있죠. 공모전은 스펙뿐만 아니라 자소서에서 공모전을 통해서 경험했던 스토리텔링을 만들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다음은 인턴십인데요. 현재 상황, 미래 목표 둘 다 필요 없음이라고 적으셨네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방의 대학병원에서는 인턴십이 거의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자신이 정말 서울 메이저급 병원을 취업 목표로 잡으셨다면 학업에 열중해서 학교 추천을 통해 자신이 원하는 서울 메이저급 병원으로 인턴십 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 외에는 인턴십을 그렇게 추천을 드리진 않습니다. 그리고 봉사활동을 보면 현재 24시간을 채우셨고 미래 목표로 병원 봉사 다니기라고 적어주셨네요. 봉사활동 점수를 좀 더 올리시고 병원이나 보건소, 헌혈의 집 같은 의료기관 위주의 봉사활동을 추천드립니다. 다음 대외 활동을 보면 현재 상황 없음, 미래 목표로 기회가 된다면 할 것이다 라고 적어주셨네요. 어떤 대외 활동을 하실 건지 구체적으로 적어주셨으면 좀 더 자세히 피드백 드릴 수 있는데 조금 이 부분이 아쉽네요. 대외 활동 부분도 뒤쪽에 가서 제가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강의 경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아르바이트는 현재 상황 구하는 중이시고 미래 목표는 알바하기라고 적어주셨네요. 아르바이트는요, 학업에 무리가 가지 않는 선에서 주말 아르바이트나 저녁 시간 3, 4시간 정도의 짧은 시간대에 아르바이트를 하시고요. 웬만하면 병원 관련적으로 아르바이트 하시는 게 간호학과 학생들에게 취업 시 어느 정도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이번에는 스펙 목표 달성 계획입니다. 이번의 표에서 작성한 미래 스펙을 취득하기 위한 계획을 아래의 표에 기록해 보는 겁니다. 먼저 필요 스펙으로 영어를 적어 주셨고요. 목표는 토익 800점, 예상 기간은 1년이고 목표 달성 방법은 인강 수강, 그리고 시작 예정 시기는 현재 하고 있음이라고 적어 주셨습니다. 대학병원이나 공기업에서 가산점을 받을 수 있는 토익은요, 800점 이상은 되어야 안정권이고요. 원서 접수일로부터 토익 취득 기간이 2년 이내만 적용이 된다는 점을 꼭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학생 여러분들이 현재 2020년 2학년인 걸 감안했을 때 2021년 3학년, 2022년 4학년, 2023년 2월 졸업이고 그해 3월부터 취업 준비라고 가정했을 때 토익 점수 인정받을 수 있는 시기가 대충 3학년 여름방학 때부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이 부분은 8개 학과 학생 모두 꼭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그렇다고 지금은 토익 공부를 안 해도 된다라는 게 아니라 꾸준히 토익 공부를 해서 토익 점수를 800점대 이상까지 만들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하라는 뜻입니다. 자, 그리고 토익 공부는 독학보다는 학원이나 유명한 인강을 듣는 걸 추천드립니다.
다음은 학점을 평균 4.0 이상을 목표로 잡으셨고 예상 기간은 3년이고 목표 달성 방법은 꾸준한 공부라고 하셨으며 시작 예정 시기는 현재 하고 있음이라고 적으셨네요. 일반적으로 서울 소재 3차 대학병원 취업을 위해서는 상위 10에서 30%의 성적을 커트라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방대학병원의 경우 상위 50% 정도까지는 도전해볼 만합니다. 3학년 2학기까지의 성적이 반영되니 이제 막 간호학과 입학하신 분들의 경우에는 1, 2학년 때부터 학점 관리에 많은 신경을 쓰셔야 합니다. 한편 간호학과 4학년을 시작하시는 분들이나 취업 준비를 하고 계신 분들의 경우에는 성적 이외에 다른 것들에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서 부족한 성적을 보충하고 취업할 수 있는 계획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자격증 목표는 BLS, CALS, 예상 기간은 1년이고 목표 달성 방법은 공부라 하셨고 시작 예정 시기는 3학년부터라고 적으셨네요. 여기서 BLS, CALS 취득 방법에 대해 설명드릴게요. BLS, Basic Line Support를 뜻하고요. 가장 기본적인 심폐소생술이라는 뜻입니다. 발급처는 미국 심장협회입니다. 따라서 한국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활용 가능한 자격증이고요. BLS는 의료기관에서 일하는 사람이라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하는 자격증으로 뽑힙니다. 심정지 환자 및 기도 폐쇄 같은 상황에 초기 처치를 하기 위해 교육을 합니다. 대한심폐소생협회 사이트에 가입을 먼저 해야 하고요. 대상자는 만 19세 이상의 성인이면 누구나 취득할 수 있습니다. 의료인, 일반인 과정 중에 선택하고 본인 지역에 맞는 곳에 날짜를 선택해서 신청하면 되고 신청이 확인되면 교육받는 날이 정해지고 보통 아침 8시부터 심폐소생술을 배우게 됩니다. 보통 가장 기초가 되는 과정의 비용은 3만 원이고 5시간짜리 교육입니다. 준비물은 신분증, 머리끈, 공책, 교재, 볼펜 등이고 다른 건 몰라도 신분증은 필수입니다. 꼭 챙기셔야 됩니다. 그리고 수업 교육이 모두 끝나면 실기시험, 필기시험을 치게 되는데요. 둘 다 합격해야 자격증을 딸 수가 있습니다. 필기시험은 21문제 이상을 맞추어야 하고 19개까지 맞았을 경우 재시험이 가능합니다. 다만 7문제를 틀렸다면 재교육을 받아야 하고 자격증의 인정기간은 2년입니다. 참고로 계속해서 갱신해야 하는 자격증입니다. 다음은 CALS 자격증입니다. CALS, Korean Advanced Life Support의 약자이며 한국 전문 소생술이라는 뜻입니다. 발급처는 한국입니다. 보건의료인들에게 기본적인 심폐소생술 교육을 실시하고 심폐소생술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과 술기를 획득하기 위한 교육 과정입니다. 참여 대상은요, 보건의료인 및 학부생이고요. 일반인은 응시할 수 없습니다. 필기시험은 84점 이상, 술기시험은 성인과 영아 심정지 술기시험을 통과해야 합니다. BLS, CALS 이 두 가지 자격증만 따놓으셔도 병원 취업에 가산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지금 이 학생은 자신이 원하는 목표에 취업하기 위해 꾸준히 준비를 하나하나 꼼꼼히 하고 있다는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간호학과 대외활동 중 가장 인기 있는 6가지 활동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굿 닥터스 나눈다는 나누는 기쁨, 행복한 사회를 이념으로 활발하게 사회공헌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를 통해 봉사 일정을 확인하여 참여 신청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꾸준히 활동하지 않아도 시간적인 여유가 있을 때 봉사활동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음은 해피널스는 조직 기능 인식 개선, 서포터즈 활동을 할 수 있는 대외 활동입니다. 매년 3월 모집이 이루어지고 개회식은 4월에 진행되는데요. 전국에서 지원할 수 있어 간호학과 학생들에게 인기가 많은 대외 활동이기도 합니다. 인체 조직 기증 서명을 받는 활동을 주로 하게 되는데
간호학과 학생들이 모여 많은 정보를 공유할 수 있어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기업 보건직 인턴도 간호학과 대외활동에서 실무를 배우는데 많은 도움이 되는 활동입니다. 일반적인 간호 업무가 아닌 공기업의 보건직이 되어 보조 업무를 담당하게 되는데 학교에서는 배우기 힘든 부분들도 직접 경험해 볼 수 있어 유익한 경험이었다는 후기가 많이 있습니다. 기회가 많지 않아 공기업 인턴으로 대외 활동을 하고 싶은 분들이라면 회사 홈페이지를 통해 수시로 채용 공고를 확인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은 서울대학교 병원 와우 봉사단은 다양한 활동으로 봉사활동을 할 수 있는 대외 활동이 있고요. 그리고 삼성 서울병원 봉사는 선착순으로 병원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해 보실 수 있습니다. 교육 후에 배정받은 부서에서 봉사활동을 시작할 수 있는데요. 대학병원에 취업하고자 하는 간호학과 학생들에게 인기가 많은 대외 활동이기도 합니다. 취업 전 어떤 업무를 하는지 미리 체험해 볼 수 있고 원하는 시간대를 선택할 수 있는데 경쟁이 치열한 만큼 빠른 접수가 필요합니다. 간호학과 대외활동 마지막은 한국 메이크업 위시재단 위시엔젤입니다. 위시엔젤이 되어 난치병 아이들을 만나 소원을 들어주는 봉사활동인데요. 아이들에게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어주며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전국 소재의 대학 재학 또는 휴학 중인 학생분들이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는데 매년 5월과 11월에 모집을 실시하며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간호학과 학생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대외활동 6가지에 대해 살펴봤는데요. 본격적인 간호사가 되기 전 관련된 곳에서 봉사활동하며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어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물리치료학과 과제물 피드백입니다. 첫 번째 성격적 강점은 열정적이고 직무적 강점은 일 처리 속도가 빠르다. 두 번째 성격적 강점은 협조적이고 직무적 강점은 다른 사람의 의견을 잘 들어준다. 의사소통 능력이 뛰어나다라고 적어주셨고 희망 직무는 의료기관인 대학병원, 종합병원 물리치료사라고 하셨네요. 물리치료 직무 특성상 환자분들과 이런저런 대화를 많이 하면서 치료하는 부분이 많은데요. 의사소통 능력이 강점이셔서 환자분들과 소통도 잘 하실 것 같고 환자분들의 마음을 잘 공감해 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스펙 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학점은 현재 상황 평균 3.98이고 미래 목표는 4.0 이상이라고 하셨네요. 지금까지 학점 어느 정도 잘 관리하셨고요. 계속해서 학업에 좀 더 집중하셔서 목표 학점인 4.0 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어학인데요. 현재는 공부하지 않고 있으며 미래 목표는 어느 정도의 영어 회화 능력을 갖추는 게 목표이시네요. 외국인 환자 유치를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있는 분위기라서 영어 회화를 꾸준히 공부해서 자신의 강점으로 만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토익 공부도 병행하시면 더 금상첨화의 스펙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자격증을 보면 현재 자동차 면허증 워드 프로세서 1급을 가지고 있고 미래 목표는 심폐소생술 자격증, 물리치료사 면허증, 컴활 1급을 목표로 하셨네요. 물리치료사 면허증은 당연히 꼭 필수로 따셔야 하고요. 모드 프로세서 1급을 가지고 계시니까 컴퓨터 활용 능력 1급도 좀 더 수월하게 취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워드 프로세서보다는 컴활 1급이 취업하는데 더 도움이 되실 겁니다. 해외 연수, 공모전, 인턴십 3가지 모두 필요 없음이라고 적어주셨는데요. 이 중에서 공모전은 한 번쯤 도전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봉사활동은 현재 4시간이고 미래 목표는 40시간으로 정하셨네요. 봉사활동 시간을 너무 과하게 잡지 않으시고 적당한 시간을 목표로 잘 잡으신 것 같습니다. 참고로 물리치료학과 같은 경우는 직무와 연관된 요양병원 봉사활동을 추천드립니다. 대외활동은 현재 활동하지 않으셨고 미래 목표로는 필요하다고 적어주셨네요. 대외활동도 마찬가지로 될 수 있으면 직무와 연관된 활동을
추천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아르바이트는 현재와 미래 목표로 필요 없음이라고 하셨네요. 아르바이트는 안 하셔도 무방하고요. 만약 해야 된다면 학업에 피해가 가지 않는 선에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목표 달성 계획입니다. 필요 스펙으로 토익 900점 목표로 잡으셨고 예상 기간은 2년이고 목표 달성 방법으로 학원을 다니고 꾸준한 단어 외우기를 하셨습니다. 시작 예정 시기는 지금부터라고 적어주셨네요. 토익 목표 점수도 높게 잘 잡아주셨고요. 예상 기간도 2년으로 알맞게 계획을 잘 짜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봉사활동은 40시간을 목표로 잡으셨고 예상 기간은 2년이고 목표 달성 방법은 학교에서 실시되는 봉사활동 참여라 하셨고 시작 예정 시기는 지금부터라고 하셨네요. 개인적인 생각으로 봉사활동 시간을 1년에 40시간씩 채우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격증은 심폐소생술 자격증, 물리치료사 면허증, 컴퓨터 활용 능력 1급을 목표로 잡으셨고 예상 기간은 2년, 목표 달성 방법은 독학, 인강이라고 하셨으며 시작 예정 시기는 2020년 겨울 방학으로 잡으셨네요. 필요 스펙으로 직무와 관련된 스포츠 지도사 자격증도 취득해 놓으시면 좀 더 취업할 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가장 잘하신 점은 시작 예정 시기를 지금부터라고 계획 잡으신 걸 너무 칭찬드립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계획이든지 지금부터 시작하시는 게 현명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다른 학생의 과제물을 간단히 보겠습니다. 성격적 강점이 걱정이 많음, 직무적 강점은 철두철미하다. 또 두 번째 성격적 강점은 세심하다. 그리고 직무적 강점은 검산 능력이라고 하셨고요. 희망 직무로는 대학병원 OS 물리치료사라고 하셨습니다. 자, 희망 직무의 스펙 찾기로 스펙을 보면 학점이 현재 4.0이고 미래 목표는 4.3. 네, 잘 잡으셨고요. 어학 토익 점수는 지금 현재는 없고 미래 목표로 토익 800 이상. 네, 목표를 잘 잡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격증으로는 ITQ와 국제사단 테이핑 1급 자격증을 가지고 계시고 미래 목표로 스포츠 지도사 자격증 2급을 목표로 하고 계시네요. 네, 자격증을 잘 지금 준비하고 계신 것 같고요. 그리고 해외 연수, 공모전, 인턴십, 봉사활동은 다 칸을 비워 놓으셨는데 필요 없음으로 간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외 활동은 육상 전지훈련 봉사를 하셨고 그리고 미래 목표는 축구 프로팀 봉사로 하셨네요. 네, 이렇게 스포츠 관련 쪽으로 봉사를 하시다 보면 또 취업 방향을 또 선수 트레이너 쪽으로 빠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ITQ 자격증은 요즘 많은 공공기관이나 대기업 및 중소기업 및 대학 등에서 가장 높이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자격 제도라고 합니다. 자격 종목은 한컴 오피스사의 아레아 한글, 한쇼와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워드부터 엑셀, 액세스, 파워포인트로 총 8과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중 한 과목만 취득하여도 국가공인 자격이 부여받을 수 있고 동일 과목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현재까지 취업 스펙으로 컴활 1급을 더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펙 목표 달성 계획을 보면 영어 토익을 목표를 800으로 잡으셨고요. 예상 기간은 3달, 그리고 목표 달성 방법은 인강 및 문제풀이, 그리고 시작 예정 시기는 2020년 겨울부터, 그리고 스포츠 지도자 2급을 합격을 목표로 예상 기간은 1년, 그리고 인강 및 문제풀이로 2021년 한 해 시작 예정이시네요. 자, 여기서 생활 스포츠 지도사 2급 자격증은요, 각 종목에 대하여 전문 체육이나 생활 체육을 지도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발행하는 자격으로 체육, 스포츠 분야 학생과 종사자라면 한 번쯤은 꼭 들어봤을 필수 자격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시험 절차로는 1차 필기, 2차 실기, 구술심사 합격 후 연수를 거쳐 자격을 취득하게 되며 자신의 전공 또는
특기 종목을 선택하여 실기시험을 치르게 됩니다. 물리치료사 직무와 어느 정도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스펙으로 자격증을 취득하시는 게 도움이 되실 겁니다. 다음은 작업치료학과 과제물 피드백입니다. 첫 번째, 성격적 강점은 남을 도와주는 것을 좋아하고 직무적 강점으로 공감 능력이라고 하셨고, 두 번째 성격적 강점은 책임감 있고 직무적 강점으로 최대한 능력 발휘를 할 수 있다고 적어주셨고, 희망 직무로는 작업치료사라고 하셨습니다. 재활이 필요한 환자분들에게 책임감을 가지고 재활에 성공할 수 있도록 끝까지 도와주실 것 같고요. 조금 아쉬운 점은 희망 직무로 작업치료사이지만 대학병원인지 종합병원인지 요양병원인지 확실한 희망 직무를 가지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스펙 부분입니다. 먼저 학점은 현재 4.0이고 미래 목표는 4.3으로 잡으셨고, 어학은 현재 토익이 350점이고 미래 목표는 600점으로 목표를 잡으셨네요. 조금만 더 준비하셔서 토익을 800점대로 올리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대학병원 기준 기본 토익이 600점부터 시작이기 때문에 토익 부분 가산점으로 최하위입니다. 좀 더 노력하셔서 목표를 800점대로 잡으시면 좋겠습니다. 자격증은 현재 컴퓨터 관련 한글, 파워포인트, 엑셀 가지고 계시고 미래 목표는 국가고시라고 하셨네요. 국가고시 면허증은 당연히 합격하셔야 하고요. 제가 추천드리는 자격증은 혹시나 공기업 쪽으로 취업의 길을 바꿀 수 있기 때문에 한국사 능력 검정시험 1급과 컴퓨터 활용 능력 1급, 그리고 직무와 연관된 스포츠 지도사 자격증, 그리고 BLS 심폐소생술 자격증 등을 취득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해외 연수는 필리핀 어학 연수를 다녀오셨고 미래 목표는 필요 없음이라고 적어주셨네요. 필리핀 어학 연수 다녀오셨기 때문에 굳이 또 해외 어학 연수를 갈 필요성은 못 느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공모전은 현재 스턴건 학술 동아리 공모전 경험이 있으시고 미래 목표로는 마찬가지로 스턴건 학술 동아리 공모전이라고 하셨네요. 인턴십은 현재와 미래 목표 필요 없음이라고 하셨고, 봉사활동은 현재 봉사 동아리에서 활동 중이시고 미래 목표는 필요 없음이라고 적으셨네요. 필요 없음이라고 적으신 게 아마 봉사 동아리에서 다양한 분야로 봉사활동을 다니신다는 뜻인 것 같습니다. 물리치료학과랑 마찬가지로 요양병원 등 직무와 관련된 곳으로 봉사활동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다음으로 대외활동으로 현재와 미래 목표 스턴건이라고 적으셨는데, 제가 검색을 해도 도무지 어떤 동아리인지 어떤 활동을 하는지 나오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설명 없이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르바이트는 현재와 미래 목표로 경험 쌓기라고 하셨네요. 아직까지 아르바이트를 경험하지 못하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학업에 피해가 가지 않는 선에서 아르바이트를 하셔야 하고요. 재활치료학과랑 직무가 어느 정도 연관이 되어 있는 병원 쪽으로 아르바이트 하실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다음은 목표 달성 계획입니다. 필요 스펙으로 봉사활동 100시간 잡으셨고 예상기간 2년, 목표 달성 방법은 봉사동아리 참여, 그리고 시작 예정 시기는 현재 진행형 중이시네요. 1년에 50시간씩 봉사활동을 꾸준히 할 수 있는 계획을 잘 잡으셨습니다. 필요 스펙으로 국가고시 합격이라고 하셨는데 이건 당연히 합격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학점도 어느 정도 되고 자격증도 여러 개 있으며 토익 점수도 높은데 국가고시 불합격하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어느 정도 적당한 선에 스펙을 준비해 놓으시면서 학업의 비중을 높이셔서 무조건 국가고시에 합격하셔야 된다는 말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어학 점수는 토익 600점을 목표로 잡으셨고 예상기간은 2년, 목표 달성 방법은 자기학습 독학하신다는 말이고 시작 예정 시기는 현재 진행 중이라고 계획을 잡으셨네요. 학업을 열중하시면서 토익 점수도
좀 더 높은 목표치를 잡으시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 자, 이제 다른 학생의 과제물을 간단히 보겠습니다. 성격적 강점이 책임감, 직무적 강점은 환자를 책임감을 가지고 돌봄, 그리고 두 번째 성격적 강점은 집중력이고 두 번째 직무적 강점은 한 가지 일에 집중함이라고 적어주셨고요. 희망 직무로 작업 치료사라고 적어주셨습니다. 희망 직무의 스펙 찾기는요, 학점이 현재 3.7이고 미래 목표는 4.2로 잡으셨고요. 어학 토익은 현재 300점, 미래 목표로 토익 800점으로 잡으셨습니다. 네. 그리고 자격증은 현재 없고 미래 목표로 한국사, 심화 과정, 그리고 운전면허증을 따는 게 목표로 잡으셨고, 해외 연수는 현재 없고 미래 목표 필리핀 어학 연수를 목표로 잡으셨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은 공모전입니다. 공모전은 현재 우수상, 장려상을 받으셨고 미래 목표로 최우수상을 목표로 하고 계시네요. 어떤 공모전인지 되게 궁금합니다. 자, 그리고 다음 인턴십은 학교 행사, 학과 행사 현재 상황이고요. 그리고 미래 목표로는 외부 행사로 인턴십을 하는 거라고 적어주셨고요. 그리고 봉사활동은 봉사시간이 현재 50시간이시고 미래 목표로 봉사시간을 200시간으로 채우는 걸 목표로 하고 계시네요. 그리고 대외 활동은 현재 상황 필요 없음, 그리고 미래 목표도 필요 없다고 하셨고요. 그리고 아르바이트는 현재 없으시고 그리고 미래 목표는 방학 때 신청하는 게 미래 목표이시네요. 네, 제가 이렇게 다른 학생들의 예를 보여드리는 것은 서로 공유하라는 겁니다. 아, 나는 지금 이 정도 하고 있는데 다른 학생들은 또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구나 라고 참고하시라고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자, 스펙 목표 달성 계획은요, 학점을 목표를 4.2로 잡으셨고 예상기간 6개월, 목표 달성 방법은 온라인 강의 복습, 그리고 시작 예정 시기는 9월 1일부터, 그리고 한국사 심화 과정을 목표로 예상기간은 3개월, 그리고 목표 달성 방법은 온라인 강의 시청이고요. 시작 예정 시기는 8월 1일이네요. 그리고 공모전은 목표는 최우수상이고요. 예상 기간은 3개월, 목표 달성 방법은 동아리 활동을 통해서고 시작 예정 시기는 9월 1일부터네요. 이 학생분은 지금 벌써 시작했을 것 같은데 열심히 하고 있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다음은 치위생과 과제물 피드백입니다. 첫 번째 성격적 강점은 꼼꼼함이고 직무적 강점으로 회계 능력과 수계산 능력을 적어주셨고, 두 번째 성격적 강점으로 배려심이 있으며 직무적 강점으로 서비스이고, 세 번째 성격적 강점은 섬세함이고 직무적 강점은 스케일링 등 기술적 업무라고 적어주셨습니다. 희망 직무는 치위생사라고 하셨네요. 성격적 직무적 강점과 희망 직무인 치위생사와 너무나 잘 어울리는 학생인 것 같습니다. 진로를 설정하셨으니 이제는 대학병원, 보건소, 치과병원 중 어디로 취업을 원하시는지 정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스펙 부분입니다. 먼저 학점은 현재 평균 4.4이고 미래 목표는 유지라고 하셨습니다. 학점 관리를 정말 잘하신 것 같습니다. 계속 이 학점 그대로 유지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은 어학으로 토익이 현재 400점이고 미래 목표는 토익 800에서 900점대를 목표로 잡으셨네요. 학업을 병행하면서 토익 부분에 조금 더 시간을 투자하신다면 목표 점수대를 완성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자격증은 현재 없으시고 미래 목표는 병원 코디네이터, 컴활, 워드 자격증을 취득하는 게 목표이시네요. 치위생사에게 필요한 자격증이 무엇인지 파악을 잘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해외 연수는 현재 경험이 없으시고 미래 목표로 캐나다 연수를 목표로 잡고 계시네요. 코로나19 상황이 빨리 종식되어서 학생들이 원하는 어학연수를 경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공모전은 현재 없으시고 미래 목표는 학과 관련 공모전 참가하기라고 하셨네요. 학과 관련 공모전 같은 경우는 인프라를 많이 만들어 놓으셔서 선배나 지인들에게 소스를 얻는 방법과 치위생사 협회, 치위생사 관련 카페 등에서 정보를 얻으시면 됩니다. 인턴십은
치위생학과에는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되는 부분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봉사활동은 현재 이날에 청소년 봉사를 하고 계시고 미래 목표로 학과 관련 봉사학이라고 하셨네요. 제가 각 학과별 과제물 피드백을 마무리하고 뒤편에 각 학과별 직무 관련 카페를 알려드릴 겁니다. 그곳에서 정보를 얻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외 활동은 현재 없으시고 학과 관련 대외 활동하기를 미래 목표로 잡으셨네요. 대외 활동은 서포터즈, UCC 등 활동 분야가 많기 때문에 잘 선택하셔서 대외 활동 경험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아르바이트는 현재 안 하고 계시며 미래 목표로는 잘 모르겠다 하셨네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아르바이트는 굳이 추천 안 드리고요. 만약에 하길 원하시면 직무와 관련된 보건소나 치과병원 쪽으로 아르바이트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다음은 목표 달성 계획입니다. 필요 스펙으로 영어 토익 800에서 900점대를 잡으셨고 예상 시간은 1년이고 목표 달성 방법은 인강수강 그리고 시작 예정 시기는 2020년 겨울방학으로 계획을 잡으셨네요. 현재 토익 점수가 400점대인 걸로 봤을 때 1년 안에 충분히 목표 점수대를 따실 수 있으시겠지만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예상 기간은 2년으로 잡으시는 게 공부하는데 덜 스트레스 받으시고 마음 편히 공부하면서 점수를 올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필요 스펙으로 컴퓨터 활용 능력 자격증 따는 걸 목표로 잡으셨고 예상 기간은 반년 6개월로 하셨고 목표 달성 방법은 인강수강 시작 예정 시기를 2020년 겨울방학으로 잡으셨네요. 컴퓨터 활용 능력 자격증은요 2급보다는 1급 취득하는 걸 추천드려요. 만약에 공기업이나 공무원, 대학병원에 취업하실 때 2급보다는 1급이 가산점을 더 받을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워드 프로세서 자격증 따시는 걸 목표로 잡으셨고 예상 기간은 6개월, 목표 달성 방법은 인강수강, 시작 예정 시기는 2021년 여름방학으로 하셨네요. 그리고 해외 연수는 대학교 해외 연수 가기가 목표이시고 예상 기간은 1년이고 목표 달성 방법은 토익 공부를 하셨고 시작 예정 시기는 2021년 겨울방학으로 계획을 잡으셨네요. 이 학생분은 목표 달성 계획을 정말 체계적으로 잘 짜신 것 같습니다. 특히 방학을 이용해서 자격증이나 토익 등 스펙을 쌓으시려는 점을 높이 사고 싶습니다. 자, 다른 학생의 과제물을 간단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성격적 강점으로는 충성스럽고 갈등을 싫어함, 그리고 직무적 강점으로 조직 순응적이고 두 번째 성격적 강점으로 끈기가 있고 직무적 강점으로 꾸준함을 또 세 번째 성격적 강점으로 안정적인 것을 좋아하고 흥분한 사람을 진정시킴 그리고 직무적 강점으로 화내지 않는다라고 적어주셨고요. 희망 직무로는 치과 위생사라고 적어주셨습니다. 자, 희망 직무 스펙입니다. 학점은 현재 상황 4.36이고요. 미래 목표는 4.4입니다. 보니까 치위생학과 학생분들이 학점을 되게 잘 받으시는 것 같습니다. 열심히 그만큼 학업에 열중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의학 토익으로는 현재 토익 900점이네요. 그리고 미래 목표는 토익 990점. 네, 완벽함을 추구하시는 것 같습니다. 자, 현재 토익을 보니까 이 정도로 충분한데요. 꾸준히 공부는 계속 해주시고 다른 자격증이나 공모전 그리고 봉사활동, 대외활동 쪽으로 좀 활동을 해주시면 더 좋은 스펙을 가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르바이트는 내과 아르바이트를 현재 하고 계시고 미래 목표로는 치과 아르바이트를 목표로 하셨네요. 아르바이트도 잘 선택하신 것 같습니다. 자, 스펙 목표 달성 계획인데요. 영어 목표 990점. 네, 예상 기간 3년. 네, 잘 잡으셨고, 목표 달성 방법은 토익 문제집 풀기. 네, 지금 900점 갖고 있기 때문에 학원을 따로 다니시거나 아니면 인강 수강을 할 필요
잡으시고 그냥 문제집 보면서 기본 스펙이 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집 보면서 공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시작 예정 시기는 2021년 여름방학 내년부터고요. 잘 잡으셨고, 또 자격증으로는 병원 코디네이터를 목표로 예상 기간은 6개월이고요. 목표 달성 방법은 코디네이터 시험 이수하는 것을 목표로 잡으셨네요. 그리고 시작 예정 시기는 아직은 미정, 생각만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봉사활동으로 치과 관련 도움 봉사 목표하고 계시고 예상 기간은 2개월 정도, 그리고 목표 달성 방법은 봉사활동 신청하기이고 시작 예정 시기는 2021년 여름방학부터 잡으셨네요. 자, 그리고 아르바이트는 치과 아르바이트를 목표로 하고 계시고 예상 기간은 3개월, 3개월 정도면 어느 정도 치과의 전반적인 흐름을, 분위기를 알 수 있는 정도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목표 달성 방법은 치과 면접 보기, 그리고 시작 예정 시기는 2021년 겨울방학부터 잡으셨네요. 정말 목표 달성 계획을 너무나 잘 잡으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임상병리학과 과제물 피드백입니다. 먼저 성격적 강점으로 분석적이고 직무적 강점으로 꼼꼼하게 분석함이라 하셨고, 두 번째 성격적 강점으로 책임감 있으며 직무적 강점으로는 맡은 바에 끝까지 책임을 가지고 완벽히 수행함, 그리고 희망 직무는 임상화학검사, 분자진단검사로 적어주셨네요. 성격적 강점과 희망 직무가 잘 맞게 선택하신 것 같습니다. 임상화학검사와 분자진단검사 같은 경우는 아주 세세함과 꼼꼼함이 필요로 하는 직무이기 때문입니다. 스펙 부분입니다. 먼저 학점은 현재 4.3에서 4.4이고 미래 목표는 4.5로 잡으셨네요. 학점 관리를 상당히 잘해 놓으셨네요. 다음은 어학으로 현재 준비된 게 없으며 미래 목표로 토익 700점 이상으로 계획하고 계시네요. 아직 시간이 충분하기 때문에 2년 동안 꾸준히 토익 공부하시면 700점 이상 무난히 따실 수 있을 겁니다. 자격증은 현재 없으며 미래 목표로 실험동물 기술자 자격증, 임상병리사 면허증, 국제세포병리사 자격증 취득을 목표로 잡으셨네요. 국제세포병리사 자격인정시험은 국제세포학회가 국제적 수준의 전문세포병리사를 인정하는 세포병리사 자격인정시험으로서 국내에서는 4년마다 개최되고 있습니다. 매년 병리전문의가 상주하는 의료기관에서 조직, 세포병리 분야 2년 이상 근무한 임상병리사를 대상으로 세포병리사 양성교육과정 교육생을 모집합니다. 세포병리사 양성교육과정은 입학시험과 면접 및 서류 전형을 통하여 27명을 선발하고 선발된 교육생은 국립암센터 세포교육장에서 10개월간의 이론 및 실무 교육을 이수한 후 대한세포병리학회 세포병리사회에서 주관하는 국내 세포병리사 자격인정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KAC에 합격한 회원들은 4년마다 개최되는 국제세포병리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국제세포병리사 자격증을 취득하려면 많은 시간과 노력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만큼 꾸준히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제가 볼 때 이 학생분은 연구 쪽으로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해외 연수, 공모전, 인턴십은 필요 없음으로 작성하셨네요. 혹시나 연구 쪽으로 관심이 있으시면 직무 관련 공모전이나 대외 활동을 병행하신다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임상병리 쪽 카페나 협회에 가입하셔서 많은 정보를 얻는 걸 추천드리고요. 봉사활동은 현재 교회 봉사활동 10시간 하셨고 미래 목표는 병원 관련 봉사활동으로 목표를 잡으셨습니다. 아르바이트는 현재 경험이 없으시고 미래 목표로 한 번이라도 해보기라고 하셨네요. 직무 관련 병원 쪽 아르바이트 추천드리고요. 전반적으로 학점은 매우 우수하시기 때문에 조금 시간을 할애해서 어학이랑 자격증 취득 부분을 좀 더 공부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다음은 목표 달성 계획입니다. 필요 스펙으로 실험동물 기술자 자격증 2급을 목표로 하고 계시고 예상 기간은 2주 잡으셨고 목표 달성 방법은
인강수강 시작 예정 시기는 2020년 8월 24일로 계획하고 계시네요. 지금쯤 인강 들으면서 열심히 준비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임상병리사 면허증은 무조건 취득하셔야 하고요. 영어, 토익 700점을 목표로 잡으셨고 예상기간은 1년, 목표 달성 방법은 인강수강이고 시작 예정 시기는 2020년 겨울방학으로 계획 잡으셨습니다. 학점도 상당히 좋으시기 때문에 평소 공부하는 방식으로 자격증이나 토익 공부하시면 충분히 계획하신 목표를 이룰 수 있으실 겁니다.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컴활 1급, 한국사 1급도 준비해 놓으시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 자, 다른 학생의 과제물입니다. 성격적 강점으로 분석적이고 직무적 강점으로 분석 능력이 좋다. 그리고 두 번째 성격적 강점으로 침착함, 그리고 직무적 강점으로 대체 능력이 뛰어나다. 그렇게 작성해 주신 것 같고요. 희망 직무로는 의료기사, 공무원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스펙을 보면 학점은 현재 상황 4.43. 와, 상당히 높네요. 그리고 미래 목표로는 4.45. 네, 꾸준히 이 학점을 유지해 주시는 걸 목표로 하고 계시네요. 그리고 어학은 현재 상황 없고, 그리고 미래 목표로 토익을 750점을 목표로 잡고 계시네요. 그리고 자격증은 없고, 그리고 미래 목표로 검토 활용 능력 1급,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 1급을 계획하고 계시고, 해외 연수, 공모전, 인턴십, 봉사활동, 대외활동, 아르바이트 모두 없음으로 적어주셨네요. 네, 학점이 상당히 높으시기 때문에 관리를 정말 잘 해주셨기 때문에 학업에 조금씩 투자를 하시면서 다른 시간을 좀 쪼개서 어학이나 그리고 자격증, 공모전, 봉사활동, 대외활동 쪽으로 좀 더 관심을 가져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스펙 목표 달성 계획입니다. 영어 목표를 토익 750점, 예상기간 1년, 목표 달성 방법, 인강수강, 시작 예정 시기는 2020년 2학기부터 시작으로 하셨고, 그리고 한국사 검정시험 목표를 1급으로 하셨고요. 예상기간은 한 달입니다. 그리고 목표 달성 방법은 인강수강, 시작 예정 시기는 2020년 겨울 방학으로 하셨네요. 네, 방학 동안 이렇게 자격증을 좀 준비해 두시는 게 훨씬 우리 취업을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훨씬 수월한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의료 서비스 경영학과 과제물 피드백입니다. 먼저 성격적 강점은 계획적이고 직무적 강점은 일처리 속도라고 적어주셨고, 두 번째 성격적 강점으로 친절함, 직무적 강점은 고객 만족이라고 하셨고, 희망 직무는 병원 업무직과 의무 기록 관리사라고 적어주셨습니다. 병원 업무직이라고 하셨는데 어떤 업무직을 희망하시는지, 또 대학 병원급인지 병의원급인지 확실한 희망 직무를 정하시는 게 좀 더 미래 목표를 위해 취업 준비를 더 잘할 수 있으실 겁니다. 스펙 부분입니다. 학점은 현재 4점대를 유지 중이고 미래 목표는 현 상태 그대로 4점대를 유지라고 적어주셨네요. 지금처럼 꾸준히 공부하시면 학점 관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어학은 현재 안 하고 있고 토익 700점 이상을 목표로 하셨네요. 혹시나 대학병원에 취업을 원하신다면 토익 800점 이상으로 관리를 해주셔야 합니다. 대학병원의 기본 가산점, 토익 점수가 대부분 600점부터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자, 다음은 자격증입니다. 자격증은 현재 컴활과 CS 리더 준비 예정이시고 직무 관련 자격증 취득이 미래 목표로 잡으셨네요. 해외 연수는 현재 안 하고 있으며 미래 목표는 아직까지 생각이 없음이라고 하셨고요. 공모전과 인턴십, 대외 활동은 현재 안 하고 있으며 할 수 있는 만큼 참여하는 게 미래 목표로 잡으셨습니다. 공모전과 대외 활동은 시간을 활용해서 스터디 모임 등을 통해 한 번쯤은 경험해 보시는 게 조금이나마 취업에 도움이 되실 겁니다. 봉사활동은 현재 안 하고 있고 의료봉사 위주로 봉사활동하는 게 미래 목표로 잡으셨네요. 병원 쪽으로 취업하실 거면 병원 관련 의료봉사 경험이 실질적인 도움이 되실 겁니다.
아르바이트는 현재 롯데리아에서 하고 있으며 앞으로 더 다양한 서비스 직종 체험을 하고 싶으시다고 목표를 잡으셨네요. 전반적으로 학점 관리 잘 해주셨고요. 좀 더 시간을 활용해서 자격증과 공모전, 대외 활동 쪽으로 관심을 가져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다음은 목표 달성 계획입니다. 필요 스펙으로 영어 토익 700점을 목표로 하셨고 예상 기간은 1년에서 2년, 목표 달성 방법은 인강수강으로 20년 겨울방학부터 시작할 거라고 적어주셨네요. 우선 1년 동안 토익 700점대를 목표를 이루셨으면 꾸준히 토익 공부하셔서 최종 800점 이상대를 유지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CS 리더스 자격증을 취득하시는 걸 목표로 하셨고 예상 기간은 1년 이하, 목표 달성은 문제집, 시작 예정 시기는 2020년 2학기부터라고 하셨습니다. CS 리더스 자격증 취득 방법을 간단히 설명해 드릴게요. CS 리더스 관리사란 한국정보평가협회에서 시행하는 국가공인 민간 자격시험으로 CS 기획, 고객 응대, 고객 감동을 극대화할 수 있는 실무적 지식 능력을 평가하는 자격시험입니다. 응시 자격에는 제한이 없고 CS 리더스 관리사 시험 과목은 CS 개론 30문항, CS 전략론 30문항, 고객관리 실무론 30문항 3가지로 모두 객관식으로 치릅니다. 합격 기준은 3과목 중 단일 과목 획득 점수 40점 이상, 3과목 평균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 획득자를 합격자로 합니다. CS 리더스 관리사 자격증을 취득하면 각종 병원, 매장, 백화점, 기업, 은행, 호텔, 사무실, 단체 등에 취업할 수 있고 항공사 승무원이나 철도 승무원으로 진출할 수 있으며 기업체에서 비서로 일하거나 CS 강사로 고객 응대 서비스 교육을 담당할 수 있습니다. 병원 코디네이터 쪽으로 취업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CS 리더스, SMAT 자격증은 기본으로 취득하시는 게 도움이 되실 겁니다. 컴퓨터 활용 능력 자격증을 취득하는 게 목표이고 예상 기간은 1년 이하, 목표 달성 방법은 인강수강이며 현재 진행 중이시네요. 공기업이나 대학병원급에서 가산점을 받을 수 있는 게 컴퓨터 활용 능력 1급 자격증입니다. 이용하시는 거 1급으로 준비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다른 학생의 과제물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성격적 강점으로 적극적임, 직무적 강점 사교 능력 뛰어나고 두 번째 성격적 강점으로 끈기가 강함, 그리고 직무적 강점으로 체계적임을 적어주셨고요. 희망 직무로 병원 코디네이터를 적어주셨습니다. 다음 스펙 찾기입니다. 학점은 현재 4.05고요. 미래 목표는 4.5학점 받기. 네, 완벽함을 추구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학, 영어는 지금 현재 문법 마무리 단계이고요. 미래 목표는 말하는 능력 기르기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자격증으로는 공부는 완료했지만 취득한 자격증은 없음이라고 적어주셨고요. 자격증 취득하는 게 미래 목표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해외 연수, 공모전, 인턴십은 경험이 없다라고 하셨고 그리고 봉사활동도 경험 없으며 미래 목표로는 35시간 채우기였습니다. 대외활동도 경험 없고 미래 목표로 대외활동 2번 이상 경험하는 걸 계획을 잡으셨네요. 자, 그리고 아르바이트 경험 없고 미래 목표 필요 없음이라고 이렇게 스펙 찾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스펙 목표 달성 계획입니다. 학점이 4.5학점 네, 목표를 하고 계시고 예상 기간은 3개월 네, 그리고 목표 달성 방법으로 기록으로 남기기입니다. 그리고 시작 예정 시기는 9월 7일부터 2학년 2학기부터 꼭 4.5학점을 목표로 하시고 계시네요. 그리고 영어는 듣기, 말하기, 가능하게 하기 목표를 하셨고 예상 기간은 1년, 그리고 목표 달성 방법으로 필기하면서 공부하기, 그리고 마찬가지로 시작 예정 시기는 9월 7일부터라고 하셨습니다. 네, 병원 코디네이터 일을 하시려면 또 국제적으로 요즘 해외에서 많이 그 의료 사업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해외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와서 병원을 이용하시기 때문에 병원 코디네이터라면
또 말하기, 듣기 가능해야 될 것 같습니다. 꼭 준비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담복지학과 과제물 피드백입니다. 먼저 성격적 강점은 친절함이고 직무적 강점은 소통 능력과 배려하는 마음. 두 번째 성격적 강점은 활발함이고 직무적 강점은 친화력과 분위기 메이커, 그리고 희망 직무로 청소년 상담사라고 하셨네요. 성격적 직무적 강점을 보고 느낀 점은 상담할 때 청소년들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배려함으로써 청소년들이 편안하게 이야기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잘 이끌어가는 상담사가 되실 것 같습니다. 스펙 부분입니다. 학점은 현재 1학년 1학기 3.79, 2학기 3.85, 2학년 1학기 4.5이고 미래 목표는 이번 2학기 4.0 이상으로 잡으셨네요. 정말 체계적으로 구체적으로 이 학점을 분류를 해주셨는데 정말 계획성 있는 그런 친구라는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이 학생분은 꾸준히 학점 관리를 위해 노력한 결과가 확실히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차츰차츰 계속 학점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어학은 현재 모의평가 때 토익 580점을 받았고 겨울방학 때 700점을 미래 목표로 계획을 세우셨네요. 3, 4학년 때는 800점 이상 받을 수 있게 꾸준히 토익 공부하시면 좋은 결과가 있으실 겁니다. 자격증은 현재 한국사 1급을 취득하셨고 현재 컴퓨터 활용 능력 1급 필기 준비 예정이시고 미래 목표로 학기 중 컴퓨터 활용 능력 1급 따기를 목표로 잡으셨네요. 제가 봤을 때 지금처럼 스펙을 준비하셔도 이 학생분은 공무원이나 공기업에 충분히 취업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준비를 그만해도 된다는 뜻이 아니라는 걸 명심하셔야 합니다. 해외 연수는 경험이 없으시고 코로나로 인해 당분간은 해외 연수가 어려울 것 같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신경 안 쓰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모전, 인턴십, 대외 활동은 필요 없음이라고 하셨는데 지금 가지고 있는 스펙에 공모전이나 대외 활동을 추가적으로 하신다면 더 금상첨화의 스펙 보유자가 되실 수 있습니다. 직무와 관련된 공모전과 대외 활동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봉사활동은 현재 14시간이고 굿네이버스와 다른 동아리를 통해 봉사활동을 하실 목표를 잡고 계시네요. 그리고 아르바이트는 필요 없음이라고 적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상담사가 희망 직무이시면 그에 관련된 자격증이 필요한데요. 바로 청소년 상담사 국가 자격증입니다. 청소년 상담사는 1급부터 2급, 3급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 국가 자격증입니다. 국가 자격증은 급마다 조건이 있고 취득하는데도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 상담사 1급의 조건은 대학원에서 청소년 지도학, 교육학, 심리학, 사회사업학, 정신의학, 아동학 분야의 박사학위를 취득하시면 청소년 상담사 1급 취득이 가능하십니다. 또는 대학원에서 상담 관련 분야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상담 실무 능력 4년 이상이거나 2급 자격증을 취득한 후 상담 실무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등 위 조건들 중 하나를 이수해야지만 청소년 상담사 1급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박사학위를 취득하셔서 청소년 상담사 1급을 취득하시거나 석사학위, 경력을 이수하시면 됩니다.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청소년 상담사는 응시 자격을 갖춘 자가 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청소년 상담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후 자격 연수 과정을 마친 자로서 여성가족부 장관으로부터 자격을 부여받은 자를 말합니다. 청소년 상담사 자격 등급은 1급, 2급, 3급, 3단계로 구분되고 응시 자격은 제한이 있습니다. 응시자는 필기시험과 면접시험에 통과한 후 자격 연수 과정을 이수하여야 하고요. 자격증 관계도에 대해서 확인해 보면 3급의 경우 상담 실무 경험이 2년 이상인 사람의 경우 1급, 시험 응시를 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고 있었고 2급의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실무 경험을 갖추게 된다면 1급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질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외에도 심리상담사 자격증도 취득해 놓으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지금 이 학생은 굳이 아르바이트는 안 하셔도 무방하시고 자격증 스펙 쌓기에
좀 더 신경 쓰시면 자신이 원하는 곳으로 취업이 충분히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다음은 목표 달성 계획입니다. 필요 스펙으로 컴퓨터 활용 능력 1급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예상 기간은 겨울방학 이전 인강수강으로 목표 달성 계획을 잡고 있고 시작 예정 시기는 2학기 시작할 때부터 계획하고 있네요. 그리고 영어 토익을 700점대 이상을 목표이고 예상 시간은 1년으로 잡으셨고 시작 예정 시기는 2020년 겨울방학 때부터 계획을 잡고 있네요. 앞에서 말한 것처럼 청소년 상담사가 희망 직무이시면 꼭 청소년 상담사 국가 자격증을 취득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다음은 안경광학과 과제물 피드백입니다. 먼저 성격적 강점은 꼼꼼하다 이고 직무적 강점은 잘못된 게 없나 잘 체크한다. 두 번째 성격적 강점은 정직하다 이고 직무적 강점은 잘못된 정보를 전해주지 않는다. 그리고 희망 직무는 안경사라고 하셨습니다. 안경사로서 필요한 꼼꼼함과 정직함을 두루 갖추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스펙 부분입니다. 먼저 학점은 현재 교양 점수 거의 채움이고 미래 목표가 교양 과목 학점 모두 다 채우기라고 적어주셨네요. 학점을 좀 더 구체적으로 현재 3.0대이고 목표는 4.0으로 잡고 있다. 이런 식으로 적어주셨으면 그에 해당하는 피드백을 드릴 수 있는데 조금 아쉬움이 듭니다. 어학은 현재 토익 시험 보신 적 없으시고 토익 700점을 미래 목표로 잡으셨습니다. 자격증은 현재 없고 앞으로 자격증을 취득하는 게 미래 목표라고 하셨네요. 해외 연수는 현재 1개월 경험하셨고 미래 목표는 필요 없음 적어주셨고요. 공모전, 대외 활동은 모두 필요 없음으로 적어주셨습니다. 공모전이나 대외 활동 경험을 한 번쯤은 경험해 보시는 게 취업에 도움이 된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인턴십은 현재 없고 앞으로 안경원에서 체험해 보고 싶다고 미래 목표를 잡으셨네요. 안경원에서 인턴십을 하실 거면 될 수 있으면 큰 업체인 체인점을 여러 곳에 두고 있는 브랜드 안경원을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소규모의 안경원보다는 안경에 관련해서 배울 수 있는 부분이 훨씬 많고 고객 응대 방법 등 CS 교육적인 부분도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봉사활동은 현재 없으시고 미래 목표로 졸업에 필요한 만큼 채우기라고 하셨네요. 아르바이트는 필요 없음이라고 적어주셨는데 안경원의 단순한 아르바이트라도 하신다면 안경원의 분위기가 어떤지 또 어떤 시스템으로 운영되는지 경험도 쌓을 수 있을 뿐더러 새로운 정보들을 습득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다음은 목표 달성 계획입니다. 필요 스펙으로 영어 토익 700점을 목표로 하셨고 예상 기간은 2년, 목표 달성 방법은 인강 시작 예정 시기는 2020년 겨울 방학으로 계획을 잡으셨네요. 그리고 안경사 자격증을 목표로 하고 계시는데 이 자격증은 안경사가 되기 위해서는 당연히 취득해야 하고요. 여기에 추가적으로 도움될 만한 자격증을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바로 광학기능사 자격증입니다. 광학기능사는요, 주로 광학 산업 분야로 진출합니다. 카메라, 복사기, 현상기, 쌍안경, 현미경, 환등기, 투영기 등 결상기기, 광섬유, 광디스크, 광입출력 장치 등 광통신 및 광정보 관련 업체 등으로 취업할 수 있습니다.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해 공공기관 및 일반기업 채용 시 그리고 보수, 승진, 전보, 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우대받을 수 있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학생 여러분들의 진로 로드맵 설계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학업뿐만 아니라 나 자신이 원하는 곳으로의 취업을 위해 끊임없는 노력을 하는 경운인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진로 로드맵 피드백 강의를 진행한 권성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